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면세점 입찰 공고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와 관세청의 힘겨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 이게 뭐 수개월째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이 때문에 지금 면세점 업계가 소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솔직히 뭐 연말 되면 모든 산업계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매진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면세업계는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문제인 거죠. 예. 매출 규모가 가장 큰 인천공항 면세점에 어느 규모로 어떤 수수료율로 입점할지 정하지 못하면서 답답하다는 입장인 건데요. 특히 이번 입찰로 10년간의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거죠. 이렇다 할 선정 기준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지금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지금 신규로 입찰을 해야 되는 면세점 사업권이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원래는 이제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이 총 21개인데 예. 신규 입찰 대상으로 나올 사업권은 15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지금 제1 여객터미널에 9개 매장이고 제2 터미널에 6개 총 그래서 15개인데요. 예. 이 1터미널은요. 2020년 3번의 유찰로 지금 공실 상태입니다. 그리고 2터미널은 내년 1월 중순 만료입니다. 지금 공항 면세점 입찰이 특허 발부일로부터 보통 6개월 전에 이뤄진다는 점을 볼 때 지금 뭐 내년 1월인데 이 터미널 같은 경우 지금 이미 한참 늦은 셈인 거죠. 그리고 사업자에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준비 기간이 최소 4개월가량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아무 계획도 못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문제가 좀 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입찰은 T1, T2 사업권이 한 번에 나온다. 이것만 정해진 상태입니다. 네, 일단 입찰 공고가 늦어진 이유가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좀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서다. 이렇게 네.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겁니까? 우선 이제 신규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좀 갈등이 있었는데요. 네. 이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기존 공사의 단수 추천에서 복수 추천으로 좀 바꿀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양측은 갈등을 조금 이어오다가 지난 8월 사업자 복수 추천 방식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청의 입장을 좀 들어준 거죠. 그런데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인천공항공사는 왜 우리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수 비율을 좀 조정을 해줬습니다. 네네. 기존에는 관세청과 공사가 각각 75점, 25점, 그래서 3대 1의 비율이었다면 이제는 1대1, 50점, 50점 이렇게 해서 공사의 반영 비율을 좀 높여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좀 주고받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전과 달리 사실 면세점 이제 사업권 관련해서 관세청이 좀 개입을 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공항공사의 단독 선정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 우선 이제 관세법 176조를 근거로 해서 선정 방식 변경을 요구를 한 겁니다. 이 법은 관세청 보세 판매장 특허 심사위원회가 특허 신청자를 평가 및 선정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세법이 뭐 올해 갑자기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도 이 관세법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좀 인천공항 면세점 선정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뭐 면세업이 코로나19로 계속 직격탄을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딴 지원책을 좀 내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관세청도 일정 부분 좀 관여하겠다 이런 의지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관세청이 좀 관여를 하겠다. 이렇게 좀 첫 번째 요인을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측의 갈등이 이게 끝이 아니라면서요? 네, 이제 사업군 구획 조정도 좀 갈등이 있었는데 이 예. 사업군 구획이 뭐냐라고 하면 면세점 네. 보면 패션 명품 업계 또 몰려 있고 네. 패션이 있고 또 담배 주류 구역이 또 따로 있고 화장품 나뉘어져 구역이 있죠, 예, 예. 여러 개 있잖아요. 예. 이런 사업군 구획인데 이 공항공사는 이 사업 구역 분할을 좀 최소화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청은 그렇게 하면 입찰 경쟁이 좀 과열되지 않겠냐 예. 방지를 위해서 여러 구역으로 좀 나누자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제 면세점 업계 입장에서도 공항공사 입장대로 분할이 좀 최소화되면 경쟁이 좀 가열되면서 우리가 좀 오버배팅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좀 반대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 양측은 합의하에 이 사업구역 분할을 기존보다 좀 넓힌 것으로 좀 전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관세청의 입장이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면세점을 두고도 좀 신경전이 이어졌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네. 스마트 면세점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공항 면세점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한 곳으로 모아놓은 통합
앱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아. 공항에서 이제 출국 30분 전까지 면세품을 구매하고 매장에서 찾는 서비스입니다. 이 갈등을 빚은 건요, 이 스마트 면세점 수수료율입니다. 관세청은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되니까 인천공항에 입점된 오프라인 면세점의 수수료율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기존 매장처럼 매출의 40에서 50%를 수수료율로 매기는 건 좀 과도하다는 설명이죠. 반면 이제 공항공사는 오프라인 매장과 판매요율을 좀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겁니다. 결국은 여기에서도 이제 또 관세청의 입장이 좀 반영이 됐는데 네. 수수료율을 좀 확 낮추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지금 뭐 요인들이 한두 네.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얘기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좀 몇 가지씩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입찰이 곧 진행된다고 봐도 될까요? 지금 관세청 측은 합의를 거의 다 완료했다 이렇게 전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찰 공고는 빨라야 내년에나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일단 넘어간다고 봐야 네, 되는 거군요. 근데 이게 왜 늦어지는 겁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 임대료 방식인데 네. 그 임대료를 두고서 인천공항공사가 좀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찰되지 않으면서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묘수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면 인천공항에 이용객들이 많지 않잖아요. 예. 이용객 수가 올라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임대료가 이제 주 수익원인데 여기서 크게 베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상황이 좋아지면 좀 내겠다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국내 면세업계 중요 국가인 중국이 여전히 코로나19 봉쇄 정책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손인 중국 손님들이 안 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지금 일본 등 아시아 국가가 관광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서 중국도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좀 기대하면서 시간을 좀 벌어보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면세점 정상화 기대감이 올라올 때쯤 입찰 공고를 내야 임대료도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고 입찰도 흥행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방식을 불리하게 가져가느니 입찰 공고를 차라리 늦게 내겠다. 이런 입장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럼 관련해서 좀 언급되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수익을 일정 부분 좀 보장해줄 고정 임대료 방식에다가 네. 매출 연동 방식을 좀 섞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사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실적과 관계없이 정해진 임대료를 내는 그 고정 임대료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방식이라면 예. 솔직히 면세점 업계 어느 누구도 입찰에 참여하지 그렇죠. 않겠죠. 사실상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고심이 클 거예요. 임대료 수익은 내야겠고 예. 흥행도 시켜야 되겠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정 임대료 방식만을 고수하진 못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앞서 인천공항은 세 차례 유찰을 경험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경험 삼아서 좀 고려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공항공사에서는 고정 임대료의 매출 연동 방식을 섞는 쪽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면세점 업계에서는 사실상 완전 매출 연동제 도입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걸 좀 바라고 있는데요. 네. 세계적으로도 공항이 이 고정 임대료 방식을 좀 도입하는 사례가 좀 드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항이죠. 홍콩 책납콕 공항 그리고 싱가포르 창이 공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매출 연동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내 면세점 업계 실적이 몇 년째 좋지 못하잖아요. 업계에서 가장 앞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신라 면세점이 매출은 1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월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네. 영업이익이 매출 1조인데 단 6억에 불과합니다. 수익성 위주의 내실 다지기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과거처럼 불리한 그런 조건을 감내하면서 사업을 확장하진 않을 거다. 이게 바로 면세점 업계의 분위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